기본적으로 꼬마 빌딩을 사기 위해서, 그럼 꼬마 빌딩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또 내가 돈을 버는 거를 남한테 보여주는 표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꼬마 빌딩을 갖고 있음으로써 유형, 무형의 재산이 다시 축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돈이라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그 강아지도 돈을 보면 꼬랑지를 흔든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돈이라는 거는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가깝게도 하고 멀게도 하고 아주 마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이 현대사회의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돈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이왕 만드는 거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까?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항상 관심이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재테크 시장에서 제대로 된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잘하는 항목, 못하는 항목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일단 먼저 종잣돈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종잣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재테크 관련된 강의나 정보, 책자 등을 좀 더 가깝게 하려 한다. 세 번째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벌고 있는 급여, 소득 이런 것들의 일정 부분을 미리 저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는 것이 그래도 경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지를 구독하거나 최소한 가깝게 보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항목이 되고요. 남이 쓰던 것, 또 세컨핸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면 꼭 새 거를 안 사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품을 내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뭐 사촌이 땀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속담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상실감, 박탈감 때문에 좀 잘 나가는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자 하는 생각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자들이라고 하는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분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다 안 그렇다 중립이다 이런 것을 평점화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재테크의 성공 가능성과 재테크의 관심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턱정 나는 아무것도 모르, 솔직한 얘기지만 초등학교 1학년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의 미분적분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걸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내 실력,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을 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내 재테크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는 재테크 레벨 테스트에서 점수가 상당히 안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재테크에 무관심한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부류는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는 부류,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몇몇 가지 항목들에 비교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재테크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분들은 재테크의 성공 진화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꼬마 빌딩을 갖기 위해서는 재테크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룹 갖고는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꼬마 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시가로 기준을 했을 때 최소한 30억 정도에 가는 거거든요. 조금 중소도시나 이면 지역으로 가도 10에서 2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자금을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또는 우연한 기회에 어떤 횡재를 해서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항목에 대해서 이 생생꼬라고 하는 책에 충분한 그 레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나의 스테이터스는 어느 정도에 맞춰 있느냐를 찾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레벨이 나왔으면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완을 하고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테크를 노예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재테크는 정확한 과학이고
확률의 게임입니다. 재테크는 로또 복권 사듯이 번호 맞춰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기법으로 접근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아주 과학적인 시장이라는 것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재테크의 시작은 뭐니 뭐니 해도 절약입니다. 절약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한다. 그건 절약이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실천했던 거는 먼저 절약할 금액을 확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버텨내는 것. 인고의 세월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재테크를 한 걸음 한 걸음에 가야지 어느 단거리 건 경지처럼 100m 뛰어가듯이 단걸음의 그 목표를 가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을 내 몸에 그리고 습관으로 가지고 가셔야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